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나토의 고위 군사 전략가가 한국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북한 옆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나토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일간의 방문. 그가 본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나토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의 보고서. 우리가 10년 안에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유럽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KF-21, K9, AI 방어 시스템. 한국의 무기 기술이 나토를 위협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20년간 군사전략가로 일해왔죠. 나토 내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정기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한국 방산업체, 영국 방산 시장 점유율 위협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우리 방산 시장을 위협한다는 겁니까? 동료 앤드류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데이터를 확인해보세요, 리처드.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도 KF-21 전투기를 검토 중이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나토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죠. 우리 영국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 중 언급했어요. 자국산 타이푼 전투기와 한국산 무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토 창설 이래 주로 미국과 유럽산 무기에 의존해왔는데 이제 아시아 국가의 무기가 우리 시장을 위협한다니 충격적이었죠.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무기들이 정말 영국을 위협할 수준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저를 나토 대표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직접 평가하고 나토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나토를 위협할 수준일까? 의구심을 품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다가가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여권 정보를 확인했죠. 직원은 간단히 웃으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맞나요?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혼잣말을 했어요. 바깥에는 자율주행 전기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리처드 씨,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이승현 대령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승현 대령은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보여드릴 예정이죠. 차에 오르자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승현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센서들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제가 말했어요. 나토 국가들도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승현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보실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서울에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증강현실 광고판, 드론 배달 시스템, 얼굴 인식 결제 키오스크.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래적이었어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여전히 긴장 상태죠. 이승현 대령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신 기술로 무장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 24시간 움직이는 도시의 활기. 이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방산 기술은 정말 나토를 위협할 수준일까?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승현 대령과 함께 평택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공군의 주요 기지 중 하나로 KF-21 전투기의 개발과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기지에 도착하자 높은 보안 절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홍채 인식, 지문 스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연달아 작동했습니다. 보안이 꽤 철저하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곳이니까요. 당연히 보안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경납고에 들어서자 눈부신 금속 광택의 KF-21 전투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디자인, 최첨단 스텔스 기능, F-35와 맞먹는 세련된 외관. 처음 본 순간 제 호흡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독자 기술로 개발했죠.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했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는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이승현 대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승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KF-21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1300km, 레이더 탐지 거리 200km.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치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강조했죠.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에 타이푼과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조종석 안을 둘러보니 최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AR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전투기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조종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들이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영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21 옆에는 첨단 무장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레이더 교란 장비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나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승현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토의 핵심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나토 표준에 맞게 개발되고 있어요. 오히려 가격 경쟁력으로 나토의 방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영국이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면서도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국가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평택 공군기지를 떠나며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KF-21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기였어요. 이제 영국과 나토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평택 공군기지를 떠난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주포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승현 대령은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작년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도착했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넓은 시험장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거대한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게 바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9 자주포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의 실물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사진으로만 봤을 땐 그저 또 다른 자주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52구경 155mm 포, 최대 사거리 40km, 자동 장전 시스템.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이 무기들이 정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승현 대령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미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K9을 도입했습니다. 영국도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이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나토 국가들까지 도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안전구역으로 이동했고 곧 귀청이 터질 듯한 포성이 울렸습니다. K9 자주포는 연속으로 6발을 발사했고 모든 포탄이 3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 정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생산합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을 때 최고의 선택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탄도미사일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무계열 미사일의 축소 모형 시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수출용 버전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사일 기술은 이스라엘, 프랑스와 견줄만 합니다. 이승현 대령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시험장을 둘러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과의 경쟁만 신경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세계 3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토와 협력하길 원하고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성능, 지원 시스템, 기술력 모두 유럽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변화해야 했어요. 아니면 한국의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이승현 대령은 저를 서울 외곽의 기밀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심을 벗어나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시설이 나타났어요. 외부에서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한국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AI 기반 방공 시스템 개발센터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설명했어요. 외부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는 시설이죠.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간 중앙 상황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벽에는 한반도 주변 영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이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실드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완전히 자동화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위협 탐지부터 요격까지 AI가 통제합니다. 센터장인 박지원 박사가 다가와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K실드는 위성, 레이더, 지상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미사일 궤적을 예측한다고 해요.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큰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가상의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상황이었어요. K실드는 발사 3초 만에 이를 감지하고 7초 안에 최적의 요격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12초 만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을 파괴했어요. 나토 표준보다 5배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AI를 실전에 적용했다고요? 우리는 아직 연구 단계인데.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상시 위협 때문에 기술 적용에 보수적일 여유가 없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어서 인공지능 학습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AI가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학습하고 있었어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계산 속도를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는 AI 군사 시스템을 연구 중이지만 우리는 이미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한국군은 이미 2차례 실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윤리적, 법적 문제로 AI 무기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나토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현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토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호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토가 한국의 AI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나토는 기술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승현 대령은 저를 서울 강남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질문했어요. 왜 갑자기 군사시설에서 도시로 향하는 겁니까? 방산산업과 관련이 있나요? 이승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보셔야 해요. 강남은 그 중심지죠. 지하철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건물들과 밝은 네온 사인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거리에는 AI 배달 로봇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조절했고 증강현실 광고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산산업과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K-팝 관련 상품을 파는 매장이 즐비했어요. 팬들은 AR 기술이 적용된 키오스크 앞에서 좋아하는 아이돌과 가상으로 만나는 경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합니다. 이승현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 브랜드 파워가 방산 제품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3층으로 올라가자 첨단 전자제품 매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투명 OLED 디스플레이, 롤러블 스크린, 초소형 센서 등 놀라운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기술력이 방산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어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5층에 있는 디지털 한류 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가상현실로 체험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승현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가 유럽에 퍼지면서 우리 무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폴란드는 K-드라마 팬이 많고 그게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문화가 무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전략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입니다. 이승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폴란드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방산 제품 선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유럽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북한의 이웃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영국과 나토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리처드,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나토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향후 나토의 방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K-실드 방공 시스템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이 무기 시스템들은 나토 표준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방공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또 일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같은 성능을 절반 가격에 제공합니다.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이죠. 프랑스 대표가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품질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 수준일까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리처드?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이제 유럽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나토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경쟁자로 볼 것인지 파트너로 볼 것인지를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리처드. 영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 옆에 앉은 영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AI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요. 이 발표는 회의실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인 영국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의 홍보대사라도 된 모양이군요, 리처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회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영국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도입과 AI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온라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나토,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검토. 영국, 한국 K9 자주포 도입 결정. 유럽 방산업체 충격. 한국,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승현 대령이었어요. 리처드 씨, 뉴스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협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시간 되시면 만나서 저녁이라도 하시죠.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유럽 방산 시장의 개방, 군사기술의 교류. 국방부 복도를 걷는데 동료 앤드류가 다가왔어요. 리처드,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네요. 일부 방산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 적응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나토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것이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서울 방문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영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정이에요.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나토 내에서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을 방문한 그 순간부터 세계의 군사 균형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 서구가 주도해온 방산 시장에 아시아의 강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승현 대령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KF-21 전투기가 영국 공군기지를 방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적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현명할 때가 있다. 나토와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대립보다는 공존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작은 나라가 아닌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그리고 그 변화의 작은 부분에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으로 나토 전문가가 본 한국 군사력의 충격적인 발전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